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 집중력의 저자인 한의사 변기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우유나 유제품은 많이 먹어도 된다.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음식이 대사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흡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이 건강해서 유당분해 요소가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우유를 먹으면 뼈도 튼튼하고 키 성장에도 아주 좋고요. 뇌 발달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장이 좋지 않아서 유당분해 요소가 없는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우유를 먹게 되면 네. 우유에 있는 그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오히려 독소로 변하게 돼가지고요. 네. 키도 안 자라게 되고 뼈도 약하게 되고 아토피, 비염 등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유를 먹어도 키가 잘 자라지 않거나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는 경우 본인 스스로 우유를 거부하게 되는데 네. 우유를 무조건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아이들은 유당불내증이 있는지 진단한 후에 우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아이마다 다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양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이걸 독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분이라면 이 가려 먹이는 게 더 건강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음식 정보가 있다면 좀 어떤 걸 짚어주실 수 있나요? 흔히 그 과일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심지어 의료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전에 그 단 음식이 없었을 때 과일은 그야말로 비타민의 보고였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슈퍼에 가면 달지 않은 음식이 물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단 음식이 너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단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네. 당분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소화당뇨라든지 이런 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 소화 비만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네. 그 원인이 대부분 단 과일에 있습니다. 특히 장이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은 사과나 바나나, 수박, 귤 같은 단 과일이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뇌를 흥분시키게 되고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할 만한 과일을 소개해 준다면 키위나 배,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단 과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원장님 계속 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 제2의 뇌다 이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했을 때 좀 좋은 음식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평소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즉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육류와 생선을 채소와 1대1로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학생이라면 그 채소에다가 올리브유하고 감식초를 한 수저씩 곁들여서 샐러드를 해서 육류나 생선이랑 같이 챙겨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네. 또한 그 간식으로는 뇌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의 양으로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채소, 견과류.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 장의 염증이 ADHD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기한데요. 그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발생학적으로 그 뇌와 장과 피부는 모두 외부에서 분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그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장벽에는 육모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벽에 그 단 음식 단 과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뇌를 보호하는 그 뇌혈관 보호 장벽이 또 뚫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이 손상된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뇌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전대역적으로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기대역적으로 하게 되면 그 본인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음성이나 틱이 조절이 안 되는 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자율신경으로 하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을 것과 이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연관성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이게 뇌나 아니면 유전적 기질이냐 아니면 아이 성장 환경의 문제냐 부모들은 워낙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식생활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네, 식생활하고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흥분이 되거나 그런 아이는 단 음식만 제거하고 네. 그리고 고기나 생선 위주로 드시게 되면 많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게 또 당이 과하면 이제 뇌를 흥분시킨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이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또 어른들은 이 치매 때문에 이 뇌 기능을 높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강한 현대인데요. 자, 어떤 네. 도움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크게 뇌에 필요한 것은 영양, 산소, 자극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뇌의 구성 성분 중에 70%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은 신선한 지방, 네. 생으로 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생참기름, 생들기름 같은 건 지방이 좋고요. 또 생견과류 등도 이제 먹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자극인데요.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은 이제 주로 왼쪽 뇌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네. TV 시청이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은 뇌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그걸 금해야 되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을 씩씩하게 흔들어 걷는 그런 산보 같은 것은 뇌 기능을 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산소, 영양, 자극. 이 세 네. 가지가 우리 뇌 기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산책이나 스트레칭 말씀 주셨는데요. 이 네. 우리 뇌에 자극을 좀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잠깐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엄지 손톱에 뭐 스티커나 검은 점을 찍어서요. 손을 네. 쭉 뻗어서 네. 눈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예. 그 엄지 손톱이 그 눈과 눈 사이 중간 지점에 쭉 뻗은 채로 두고요. 네. 눈은 그 점을 고정시키고 네.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아, 도리도리. 네. 예, 이것은 왼쪽 뇌, 오른쪽 뇌를 모두 자극함으로 뇌 기능을 네. 올려주게 되는데요. 예. 한 번 할 때 한 100번 정도 도리도리를 예. 하게 되고요. 하루 3회 정도 시행하게 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게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데 우리 뇌 기능에 네.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한의사 변기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